자, 그러면 맞다. 경우의 수가 뭐냐면 경우의 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게 있죠.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어느 사건? 아니 그냥 우리는 간단히 하자. 어느 상황이 발생한다 칩시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그 경우들을 개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 건데 그걸 예상하는 거야.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간단히 말해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6가지. 너무 쉽죠? 왜? 주사위를 던지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니까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사위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주사위 또는 동전을 던진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또는이라는 개념이 좀 잡혀야 되는데, 또는이라는 건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지거나 둘 중 하나는 얘기겠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주사위 또는 동전을 던질 거야.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가지죠.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럼 총 내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지거나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아니면 뒤에서 총 몇 가지? 8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더 하는 거죠. 그럼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해. 주사위 던지거나 동전 던지면 어쨌든 이렇게 총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막 법칙이라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냥 또는 이란 상황,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상황, 주사위를 던지는 거 아니면 동전을 던지는 거, 요런 상황일 때 보통 더하기를 합니다. 합의 법칙.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중에 하나를 딱 뽑았어. 근데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50가지가 있어요. 왜 50가지일까요? 2의 배수가 뭐예요? 2, 4, 6, 8 해서 100까지 아니에요? 그죠? 그 짝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합쳐서 몇 가지? 50가지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 5의 배수는 그럼 몇 가지예요? 5나 10, 15 해서 100까지 나오는데 얘네들이 총 20개가 나와요. 20가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1부터 100까지 중에 하나를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온다 해서 둘을 뭐한다? 합치면 70까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답일까요? 아니요. 뭐가 왜 답이 아닐까요? 이 방법의 공통 배수. 그렇지. 이게 합의 법칙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데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다 동전을 던지다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겹칠 수 있는 가지수가 없어. 1이 나온다, 앞면이 나온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1 앞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빼줘야 된다? 10의 배수만큼 겹쳐요. 그걸 빼주셔야 돼요. 그죠? 10, 20, 30, 40 2의 배수에도 10이 들어가 있고 5의 배수에도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해서 센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10의 배수 몇 개? 10개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중요한 거는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겹칠 수도 있다. 겹치는 걸 늘 빼주셔야 된다. 그럼 합의 법칙이 나왔으면 옆에 또 뭐가 나온다? 곱의 법칙이 나온다. 곱의 법칙이라는 건 주사위 또 던지고 동전도 던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도 던질 거고 동전도 던질 거야. 근데 뭐 둘 다 동시에 던진다는 말을 보통 많이 해. 동시에. 근데 그 동시에가 사실 진짜 같이 던진 건 아니고 그냥 이것도 던지고 이것도 던졌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란 말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같은 시간에 던진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지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사위가 1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동전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앞면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가지에서 몇 가지 경우에서 발생해요? 두 가지가 발생해요. 1 앞면, 1 뒷면 이렇게. 왜요? 원래 있어. 벌레 있다고요? 어디요? 분명히. 내 처리해 줄게요. 여름이라서 벌레들이 뭐야 커피가. 자, 그래서 여기서 2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나올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 주사위라는 상황과 동전이라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어. 얘도 발생하고 얘도 발생했으니 이거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의 수마다 동전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해야 돼.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6에서도 앞면 아니면 뒷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동전 터졌을 때 두 가지 발생하죠. 경우의 수가. 이 두 가지라는 걸 몇 번 더해야 돼? 6번 더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라고 쓰는 거야. 12가지가 총 나오거든. 이해했지? 그러면 곱의 법칙은 언제 사용된다? 이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때. 동시에 둘 다. 난 둘 다 할 거야. 거기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지나고 C라는 지점까지 갈 거야.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몇 가지 발생해요? 경우수가. B에서 C까지 가는데 몇 가지예요? 나는 A에서 B도 갔다가 C도 갈 거죠. 이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죠. 그럼 둘이 뭐 해야 돼요? 곱하기를 하셔야 돼요. 맞죠? 이게 곱하기고 만약에 내가 길이 더 있었어. 요렇게 요렇게. 그럼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면 나눠서 풀어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는 첫 번째 A에서 C로 바로 갈 수 있죠. 이런 경우. 두 번째 표시예요. 하나, 둘 이렇게 I 두 개. A에서 B 갔다가 C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한 가지와 두 가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A에서 B 갈 거지. A에서 B 가는데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 가는데 몇 가지? 두 가지 더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왜 곱해야 돼요?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갈 거니까. 맞죠? 그럼 자 여기서 6이라는 거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두 개를 어떻게 될까? 더 해야 돼요. 왜?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냐 아니냐? 다른 상황이에요.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라는 상황, A, B, C로 가는 경우라는 상황. 이 두 상황을 뭐 해줘야 된다? 합의 법칙으로 더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랑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상황. A에서 C로 간다 또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간다. 이 두 상황의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해주시면 되겠죠. 애초에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선정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네. 태우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235페이지로 봅시다. 자,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아까 했던 거네요. 12의 배수가 나온다. 또는 13의 배수가 나온다. 또는 그럼 첫 번째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8가지. 여기 100을 12로 나눠주면 되죠. 8가지. 13의 배수 나누는 거 뭐 나오는 거예요? 7가지. 7가지.
둘이 뭐 하면 돼요? 더 하면 되죠. 근데 겹치는 게 있을까?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그러니까 12, 13의 공배수. 12, 13의 공배수 얼마예요? 150이에요, 150. 1부터 100까지밖에 없는데 최소 공배수가 100을 넘어가 버렸죠. 겹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15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건 아까 2번 아까 했으니까 됐고 3번 100과 서로소여야 된다. 서로소가 뭔 소리야? 서로소. 정의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돼. 100이랑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된다. 근데 쉽게 말하면 약분이 안 되는 애. 이런 애죠. 서로 약분이 안 되는 애. 나눠지지 않는 애. 그러려면 서로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을 쪼개야 됩니다. 소인수분해해야 돼. 1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소수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니? 2랑 5죠. 그러면 얘랑 서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얘랑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또 뭐야?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아까 셌잖아. 우리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 몇 개? 50까지였죠. 5의 배수 몇 가지예요? 20까지였지. 근데 겹치는 거 10의 배수 몇 개예요? 10개였지. 빼면 총 몇 가지예요? 60까지 아니야? 뭐가? 2의 배수 아니면 5의 배수가 60까지죠. 1부터 100 사이 중에. 그럼 1부터 100 사이 중에 2의 배수가 아니면서 5의 배수가 아닌 애는 총 몇 개일까요? 40개. 왜? 2의 배수랑 5의 배수인 애가 총 몇 개니까? 60개니까. 이해했어요? 그 나머지는 제외해주면 되죠. 전체 100개 중에서 2의 배수 아니면 5의 배수를 빼주시면 나온다. 40개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따라왔어요? 자,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가보시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1이래요. 그때 x, y, z가 자연수랍니다. 저 태우야, 자연수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자연수요.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어.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뭘 하라는 느낌이에요? 이거 설명했었어. 자연수 정수라는 내용은 뭐다? 약간 이런 말 잘 쓰면 안 돼. 노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수라는 숫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뭐 하라는 얘기야? 하나씩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얘는 1부터 몇 가지 넣을 수 있어?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얘는 1, 2, 3, 4, 5, 6, 7, 8, 9, 11까지 넣을 수 있는 거지. x는. 근데 z를 봐봐. z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1 아니면 2 아니면 3, 4가 되면 12가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걸 노가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넣어보긴 할 건데 x를 기준으로 넣는 게 아니라 z를 기준으로 넣어야 돼요. 왜? 넣을 게 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z가 1일 때, 두 번째 z가 2일 때, 세 번째 z가 3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1번 경우랑 2번 경우는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z가 1일 때랑 z가 2일 때. 아예 다른 거야. z가 1일 때고 z가 2일 때야. 자, 예를 들어 x가 여기서 z가 1이면 x 더하기 2y는 얼마 나와야 돼? 8. 얼마인데? x 더하기 2y는 8. 얘는요? x 더하기 2y가 얼마예요? 5 나와야 되죠. 아니 애초에 같을 수가 없어요. 얘들은 z가 다르고 x, y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겹치는 게 없거든요. 이해했어?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래? x, y, z의 순서상. 그러니까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z가 얼마인지 순서상 구하래요. 근데 얘는 이미 뭐야? 뭐 땡땡 1이고 얘는 뭐야? 땡땡 2잖아. 이 순서상이 같을 수 없다고요. 겹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케이스를 나눌 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어쨌든 됐고 z가 1일 때
또 x 더하기 2y가 8인데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x에 y. y 앞에 숫자가 크니까 얘가 1 변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얘 1일 때 얘 얼마예요? x 6이죠. 2일 때는요? 4. 그렇지. 3일 때는요? 2. 4일 때면 얘가 0이 돼버려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고 마지막 순서쌍이니까 z는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얘는 뭐예요? y를 기준으로 y가 1이면 x는 3, y가 2면 x는 1.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2, 여기서 2 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z가 3이면 x 더하기 2y가 2거든요. 말이 안 돼요. 왜? 얘가 이미 y가 1이 되는 순간 이미 2거든요. 얘가 0 돼야 되잖아요. 맞죠?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y가 2y니까 여기 자연수하면 바로 2가 돼서 끝나버려요. 그럼 몇 개 나와요? 5개. 이거 5개 나오면 끝입니다. 5가지의 순서상. 그죠? 그래서 이 합의법칙, 고배법칙 요런 단원들은 사실 약간 그냥 노가다 단원이 노가다 단원. 자, 다음 고배법칙 3번입니다. 237페이지에 3번. 자, 10의 자리는 홀수래. 1의 자리는 소수랍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거든요.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는 누가 들어와야 돼? 홀수가 들어와야 되지. 그럼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예요? 홀수가 와야 되니까 1, 3, 5, 7, 9 5가지 아니에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입니다.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소수의 소수. 여기 야 1의 자리인데 한 자리 숫자가 와야 돼. 막 11, 13 이런 애가 오면 안 돼요. 여기에 누가 올 수 있어? 2, 3, 5, 7 끝인가요? 끝이죠? 그러면 4가지. 근데 내가 왜 곱하기를 썼느냐? 우리 10의 자리 만들 거잖아, 맞지? 1의 자리, 10의 자리에도 숫자를 넣어야 돼요. 5가지. 1의 자리에도 숫자를 넣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죠. 그럼 둘 다 숫자를 넣을 거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10의 자리에 숫자를 넣고 1의 자리에 숫자를 넣고 이렇게 할 거니까. 다음 238페이지의 4번입니다. 360에 양의 약수 개수 구하래요. 이거 니네 중1 때 배우긴 하는데 이거 뭐 해야 돼 먼저? 약수 개수 구하려면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360. 근데 소인수분해 할 때 나는 니네 소인수분해 뭐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280, 290 이렇게 배운 거 아니면 360을 280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소인수분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 고등학교 거잖아, 맞죠? 고등학생이면 진짜 하나하나 소인수분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는 거예요. 얘가 66에 36 아니에요? 거기에 10 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66에 36 그리고 10 맞죠? 여기에 2 몇 개 들었어요? 6 1개. 여기에 그럼 2가 총 3개 맞죠? 여기에 3 몇 개 들어있어요? 그럼 아까 2 1개, 3 1개에서 끝났죠? 여기도 3 1개, 3 2개. 그럼 얘는 끝났고 얘는 뭐예요?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산으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암산. 물론 막 415 이런 건 암산으로 하기 힘들어요. 사실 이런 건 암산으로 하기 힘들고 이 정도 간단한 숫자들은 암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약수의 개수 할 때 중1 때 어떻게 배웠냐면 니네 여기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지수가 1 더해 1 더해 4 1 더해서 여기 1 더해서 3 여기 1 더하면 얼마예요? 2 곱하면 그게 약수 개수거든요. 4, 30, 20 4개.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배웠니? 그죠? 이걸 알고 있는 애들 많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소인수분해를 왜 했냐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360이
2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60. 2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3은 몇 개 있는 거야? 2개. 5는 1개 있는 상황이야 지금 내가. 약수라는 건 뭐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약수라는 건 2 3개, 3 2개, 5 1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나 2 2개 쓸 거고 3 1개 쓸 거고 5도 1개 쓸 거예요. 이런 게 약수잖아요 사실. 2 1개 쓸 거고요 3 안 쓸 거고요 5도 안 쓸래요. 이것도 약수예요. 그죠? 이게 약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수는 뭐다? 360의 약수는 2 3개, 3 2개, 5 1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약수를 만들 건데 2 몇 개 넣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는데 몇 개 넣겠어요? 몇 가지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2를 보통 3개라고 하는데 왜 4개면 2를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 3개 넣는다 해서 4가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4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3은요?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라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3가지 발생하겠죠. 5는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해. 그러면 2가지 발생하죠. 그래서 24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 나는 약수 중에 짝수였으면 좋겠다 랍니다. 짝수가 되려면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2가 반드시 들어가야 짝수죠. 그럼 생각해봐. 2 이제 짝수인 약수가 하는데 2 안 넣는다는 경우가 사라져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래서 2에서 몇 가지? 3개.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 3개 넣는다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3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그럼 얘는요? 니는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 이것도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그래서 몇 가지예요? 18개가 짝수인 약수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또 약수 중에 3의 배수인 약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3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넣어야 되겠죠. 그럼 3 1개 넣는다, 3 2개 넣는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에 따라 발생한다. 근데 개수뿐만 아니라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해. 이 약수들 24개인데 그거 다 더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약수들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선정이 이거 기억나요? 약수들 다 더해야 하는 거. 기억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2제곱 곱하기 5제곱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 약수들 다 더할 거야. 2를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 5를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 중1 때 이런 표를 그리거든요. 곱해서 1, 곱해서 2, 곱해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는 곱해서 5, 1제곱 얘는 2 곱하기 5, 1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1제곱 5제곱 2 곱하기 5제곱 아이고 2제곱 곱하기 5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네들이 다 약수예요. 2 두 개, 5 두 개. 그럼 이걸 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싹 다 더 하겠다는 얘기죠. 약수들을 총합. 그럼 봐봐. 얘네들이 1, 2의 1제곱, 2의 2제곱이고 얘네들은 5로 묶으면 어때요? 1, 2의 1제곱, 2의 2제곱 몇 줄이? 그럼 요 마지막 줄은 뭐예요? 5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이 남죠? 이 세 개가 다 더할 건데 요것도 이 괄호로 음수분해 돼야 하는데 웃기죠? 얘로 이렇게 그럼 얘는 뭐 나와? 1 얘는 뭐 나와? 5의 1제곱 얘는 뭐 나와? 5의 제곱 이게 약수들의 총합입니다. 이 제곱이잖아? 그럼 1, 2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1, 5의 1제곱, 5의 2제곱 하시면 돼요. 그럼 얘의 약수들의 총합은 되게 어려운데 1,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 맞죠? 바로 닫고 곱하기 3도 1, 3의 1제곱, 3의 2제곱 곱하기 5 하면 1 더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이 좀 빡세긴 해요.
요거 계산하시면 15, 요 계산하시면 13, 요 계산하시면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3개 곱하시면 약수는 총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갔는데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 지금까지 518번까지 왔거든요. 밑에 확인 문제, 확인 체크. 짝수번 바꿔봅시다. 짝수번. 방금 풀었던 확인 체크 짝수번. 한번 해주시고 자, 봅시다. 저 다시 진도를 좀 나갈게요. 오늘 목표는 순열 다 나가는 게 목표긴 한데 못 나가고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하나간에 요 문제를 다 끝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A, C, D, 그래서 K, 이렇게. 어우, 길이 많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길이 3개, 여기 길 3개, 여기 길 3개, 여기 길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도시에서 B로 갈 거예요. A 도시에서 B로 간대. 그러면 A 도시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첫 번째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갈 수 있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A에서 C 갔다가 A 갔다가 D 갔다가 B 가요, 맞죠? 그냥 이렇게 쭉 가죠. A에서 C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디로 갈 수 있어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겠죠. 뭐 바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A, C, B로 간다 시작. 나는 A에서 C 갔다가 C에서 B로 갈 거잖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세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세 가지, 3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갔다가 갈 거니까 총 9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A에서 D로 가는데 2가지, D에서 B로 가는데 3가지, 해서 6가지 나옵니다. 그럼 2개 뭐 해주셔야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총 15가지 경우수가 발생하는데 이제 2번이 조금 어려워요. 동건이랑 수진이가 둘 다 동건이도 수진이도 둘 다 A에서 B로 갈 건데 근데 문제는 둘이 같은 도시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동건이가 A에서 C 갔다가 B 가는 거면 수진이는 A에서 D 갔다가 B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동건이가 반대로 A에서 D 갔다가 B로 갈 수 있고 수진이가 A에서 C 갔다가 B 갈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동건이가 A, C, B로 갈 거지. 그럼 수진이 안 갈 거야, 갈 거야? 수진이도 갈 거야. 동건이가 이렇게 가는데 A에서 C, B로 가는데 총 몇 가지 발생해요? 동건이가 가는데 9가지 발생하죠. 동건이가 A, C, B 가는데 동건이가 9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진이도 갈 거야. 곱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갈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야. 그래 곱하기를 해주셔야 된다. 수진이는 여기서 D 갔다가 B 갈 거니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50대까지. 됐죠? 반대로 동건이가 A에서 D 갔다가 B 가는데 6가지 발생하고요. 수진이도 갈 거예요. A에서 C 갔다가 B 갈 거야. 9가지. 5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합쳐서 얼마예요? 108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제 이건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건 중2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A, B, C, D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색이 있대요. 5가지 색. 빨주노, 초파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부터 색칠을 해야 되냐? 가장 많은 면과 만나고 있는 애부터 색칠해 주시면 돼요. 가장 많은 면 뭐예요? 누구부터 칠해야 돼요? A부터 칠해야 되죠. 왜 그래요? A가 빨간색으로 칠해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인접한 면은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큰 놈부터 색칠하는 거예요. 얘가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그럼 여기 5가지라는 게 발생하죠. 그 다음 나머지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색칠하지 마시고 하나 정했으면 빙을 도세요.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얘 몇 가지 칠할 수 있니? 네 가지. 얘랑 다른 색깔이요. 그래서 4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몇 가지 돼요? 세 가지. 왜?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 달라야 돼요. 맞죠? 3가지입니다. 이제 중복이 허용되거든요. 얘가 얘랑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얘는 누구랑 달라야 돼요?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 달라면 되죠. 3가지. 얘도 몇 가지 돼요? 얘도 칠할 거고 얘도 칠할 거고 얘도 칠할 거고 얘도 칠할 거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선정아 혹시 벌레 안 나왔지? 나왔어요. 어디 갔지?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배울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좀 쉽게 갈까 어렵게 할까? 어렵게 하자. 이렇게 생긴 애들을 색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누구부터 색칠하겠어요?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것부터 색칠하겠죠. 왜? 가장 많은 면과 인접해 있으니까. 그럼 여기 5가지 색깔을 칠했다 칩시다. 난 여기 이제 칠할 거야. 몇 가지? 네 4가지. 난 순서대로 이렇게 돌 거야. 여기 몇 가지? 가지. 3가지.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칠하려고 보면 또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면 되죠. 몇 가지예요? 세 가지. 3가지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얘를 칠할 때 문제가 발생해. 마지막에. 왜? 얘는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야 했잖아요. 그럼 몇 가지인 것 같아요? 2가지 같죠? 근데 문제는 여기 빨간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색깔이 같으면 몇 가지예요? 난 빨간색 말고 얘랑 다른 거. 그래서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빨간색, 파란색이면 얘랑 달라야 돼, 얘랑 달라야 돼, 얘랑 달라야 돼. 2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3이 돼야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 둘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 바뀝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글로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인접하지 않은 두 면과 인접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뭔 소리냐면 인접하지 않은 요 두 면 있죠, 두 면. 이 두 면과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인접해 있죠. 그럼 얘를 칠할 때 얘들이 같은가 다른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한글로 하면 이런데 어쨌든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A, B, C, D, E 영역이라고 봅시다. 첫 번째 A랑 B랑 같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랑 B랑 다를 수도 있겠죠. 나눠서 풉니다. 여기 C 한 대 몇 가지? 칠할 거예요. 색칠하는데 5가지. 맞죠?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칠하면 몇 가지예요? 똑같아요. 4가지. 4가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칠하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3가지 칠할 건데 이제 여기 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랑 똑같은 색깔 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한 가지야, 한 가지. 똑같은 색 주세요. 경우의 수가 없어요.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이제부터 D를 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똑같은 색깔이랑 달라야 되고요. C랑 달라야 돼요. 2개 제외시키면 3가지 나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A랑 B랑 다를 때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똑같아. 여기 3가지 똑같아. 근데 여기를 칠할 때 얘랑 얘랑 달라야 되지.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돼야 되는데 얘랑도 달라야 돼요. 그럼 몇 가지가 되고 그래요? 2가지 나옵니다.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 달라야 되고 얘랑 달라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2개가 색깔이 달라요.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이래요. 여기 노란색이래요.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니까 2가지 나옵니다. 여기 2개에서는 뭐 해야 돼요? 더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런 예시가 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깁니다. 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붙어 있지 않은 두 면과 붙어 있잖아요. 면적이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이게 523번이에요. 523번. 같은 그림입니다. 꼬불꼬불해서 그렇지 그림이 같아요.
자, 7번입니다. 7번. 다음 장 7번인데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요. 내가 50원짜리는 두 개 있고 10원짜리가 세 개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내가 이걸 돈을 네 마음대로 지불하래. 지불하는 지불하는 방법. 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야, 그럼 10원짜리 한 개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한 개 지불하는 거랑 같아야 되나요? 다른 경우잖아요. 50원 내는 거랑 10원 내는 거. 그럼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죠. 나는 동전이 많은 게 싫어. 그럼 50원짜리 내는 거. 나는 그냥 100원짜리 큰 거 하나 낼래. 100원짜리 내는 거. 이건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100원짜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요? 100원짜리 안 낸다? 한 개 낸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50원짜리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안 낸다? 한 개 낸다? 두 개 낸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0원짜리는 안 낸다? 한 개 낸다? 두 개 낸다? 세 개 낸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예 안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10원짜리도 안 낼래, 50원짜리도 안 낼래, 100원짜리도 안 낼래. 경우의 수를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100원짜리를 낼까 말까, 50원짜리를 낼까 말까, 10원짜리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할 건데 안 낼래 해서 아무것도 안 낸 경우로 하나 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낸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50원짜리 두 개 낸 거랑 10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어때요 이제? 같아 버려요. 그럼 여기서 중복이 계속 나오는 거야. 50원짜리 두 개랑 1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100원짜리 낸 거랑 1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이거 또 똑같은 거야. 그럼 갈수록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겹치겠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 지금? 누구누구가 계속 겹쳐요? 얘네 둘이가 계속 겹쳐요. 10원짜리 3개로도 50원짜리랑 겹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은 안 겹치는데 얘네 둘이가 겹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어쨌든 우리는 금액만 맞으면 되거든요. 뭘 하냐면 큰 놈, 100원짜리 있잖아요. 100원짜리를 작은 돈으로 바꿔요. 그러면 50원짜리가 몇 개 되는 거야? 4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래? 얘 때문에 계속 겹치니까 겹치는 걸 없애버리려고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50원짜리 몇 가지 발생해요? 10원짜리는 4가지. 거기서 안 낸다 빼시면 돼요. 이게 금액을 구하는 방법과 방법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20번 아니다. 그냥 홀수건 다 푸세요. 이거는 홀수건 풀면 다 바뀌어요. 넘어가서 순열 순열은 뜻이 뭐예요? 선생님이 배웠지 않나? 순열 뜻이 뭐예요? 순서대로. 맞아요. 순서대로 나열한다. 뭐 이런 뜻이죠. 대열이나 나열이나 뭐 이렇게 어쨌든 열 한 줄로 쭉 나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이름에 나와 있듯이 순서를 나는 신경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혹은 누굴 앞에 세우고, 누굴 뒤에 세우고 이런 거. 자, A, B, C, D가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만 뽑아서 나열을 하겠대요. 근데 우리 머리는 우리 내용 잡아봐. 창문 이렇게 2개 있잖아. 그럼 얘가 왼쪽 창문이고 얘가 오른쪽 창문 아니야? 맞죠? 이미 우리는 얘네들의 순서, 위치들을 다 이 머릿속에 그게 순서가 입력이 돼 있거든요.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3개를 나열할 건데 1번, 2번, 3번 자리야. 어디가 1번 자리거든요? 제일 왼쪽 거, 제일 오른쪽. 왼쪽 거. 보통 그렇게 순서가 우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머릿속에는 이미. 왜냐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1번 자리 누구 올래? 몇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야? 5가지예요.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예요. 여기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순열은 그냥 우리가 평소 하듯이 그냥 곱하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 이게 뭐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많아지면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하겠지. 7개면 7, 6, 5, 4, 3, 2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표기하는 기호를 P라고 합니다. P. 5개 중에서 몇 개 나열했어요? 3개 나열했죠. 그래서 OP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A, B, C, D 4개 중에서 3명을 나열할 거예요. 그럼 몇 P 몇이에요? 4P 3이에요. 몇 명 중에 몇 명을 나열한다. 오케이. 그 다음 또 표현이 있습니다. 4명 중에 그냥 4명 다 4명 중에 4명 다 나열해. 그럼 뭐예요? 4, 3, 2, 1 아니에요? 헐? 4P 4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4P 4라고도 하는데 그냥 1부터 4까지 싹 다 곱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4 팩토리얼이라는 또 다른 기호를 쓰기도 해요. 5 팩토리얼은 뭐예요? 1, 2, 3, 4, 5를 5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5팩. 5팩은 얼마게? 120.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지금 방금 곱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4팩은 얼마게? 4, 3, 2, 24예요. 요 정도쯤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요 정도쯤은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5팩, 4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호를 줬을 때 OP3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5부터 3개를 곱하면 돼요. 5, 4, 3 맞죠? 그럼 4P3은 뭐야? 4부터 3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순열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 순열이 한 5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누구랑 이웃했으면 좋겠다. 누구랑 이웃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랑 교차해라. 누구랑 사이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 적어도 한 명은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5가지의 유형이 있거든요. 이 유형들이 풀이법이 다 다릅니다. 풀이법이 있다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N 개 중에서 R 개를 나열한다. NPR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이놈은 N부터 몇 개 곱하는 거야?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해서 총 R개를 곱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자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N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곱한 것 중에서 N 빼기 R 팩토리얼 한다. 이렇게 해요. 예시 OP2는 사실 5 곱하기 4잖아요. 맞죠? 5부터 2개 곱한다. 이건 5 팩토리얼에서 3 팩토리얼을 나눈 거예요. 왜? 5, 4, 3, 2, 1에서 3, 2, 1 나누면 2잖아요. 맞죠? 이게 그 표기법. 됐나요? 우리 몇 개 곱해야 돼? R개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싹 다 곱한 다음에 R개만 남기 위해서 1부터 N 빼기 R까지를 없애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네요. 요거 이해했어?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순열은 그리 어렵게 없고 그냥 우리 평소대로 순서 정하듯이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5명 중에 0명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5명 중에 0명을 나열하려면 아무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을 게 라는 것도 경우의 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P 0은 1이에요. 알겠죠? 물론 잘 안 나오겠죠. 1인 거 뭘 당연히 1인데 잘 내겠습니까? 그 다음 얘들아 5P5는 1, 2, 3, 4, 5 곱한 거죠. 5명 중에 5명 나열하는 거.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문자로 썼었잖아. 문자로 여기 n 팩토리얼 여기 n 빼기 r 팩토리얼 이렇게 썼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5, 5다 보니까 5 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거 5팩이라며? 0팩분의 5팩이 된대 답이. 그럼 0팩은 얼마라는 얘기야? 1. 신기하죠? 0팩토리얼 1이었습니다. 팩토리얼이라는 건 1부터 얼마 자연수까지 곱하기 하는 거잖아. 맞죠? 0팩토리얼은 1부터 0까지 곱하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1로 정의해 버렸어요. 알겠죠? 사실 0팩토리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0팩토리얼을 1이라고 놓고 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247페이지로 넘어봅시다. 자, NP2는 5N 이렇게 써있습니다. NP2가 뭐야? N부터 몇 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1씩 빼가면 이거 이해돼? 자, 이거 원래 전개에서 양변 어떻게 돼? 넘겨서 인수분해서 풀어야 돼.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야, N은 0일 수 있니? 없니? 없죠? 왜? 몇 개 중에 몇 개를 나열 건데 개수란 말이야. 자연수라는 거야.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이 0일 리가 없거든요. 그럼 양변에 n을 나눠도 돼야 안 돼? 되죠? 0이 아닌 숫자로 나눠도 돼요. 그래서 n 나눠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함수 풀 때 있잖아. 이럴 때는 x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왜? x가 뭐일 수도 있으니까 0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건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해하면 x가 뭐랑 나와요? 6이랑 0 나오죠? 맞죠? 근이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니들 마음대로 만약에 x를 나눴으면 근이 뭐만 나와요? 6만 나오죠. 이래서 안 돼요. 함부로 인수분해된 거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원래 근을 구할 때. 근데 지금 왜 나눴어? n이 0일 리가 없으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n이 얼마야? 6 하면 끝이에요. 왜? 6p가 5 곱하기 6이거든요. 됐나요? 자, 다음 봅시다. OPR은 OPR 곱하기 6팩은 43,200이랍니다. 자, 여러분 6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얼마나 그랬지 아까? 120. 근데 6팩토리얼은 5팩토리얼에다가 6 곱한 거 아니에요? 1, 2, 3, 4, 5, 6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720. 양변 나눠주시면 72로 나누면 야 얼마냐? 60 이네요. 됐죠?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 자연수 정수라는 개념 혹은 조건은 어떤 노가다형 문제의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 OP 몇이겠니? 60이 되는데 생각해보죠. 5 곱하기 4 하면 R이 2면 2, R이 2면 5 곱하기 4 아니에요? 60 아직 안 되죠? R이 3이면 60 되네요. R 3이네. 이렇게 하나씩 R을 하나씩 던져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NP5는 30, NP3. 자, NP5란 건 N, N-1, N-2, N-3, N-4 5개 곱해야 돼요. 30 얘는 N, N-1, N-2 3개 쓰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자. 이게 N개 중에서 5개 나열하는 거잖아. N개 중에서. 근데 N이 5보다 작을 수가 있냐면 3개 중에서 5개를 나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A, B, C 3명 있는데 5명을 어떻게 나열합니까? 얘는 N은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N이 0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자연수여야 되니까. 날리는 거예요. N이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N이 1은 아니야. 그럼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N이 2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럼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자. 1 차이 나는 N 빼기 3, 1 빼기 4를 곱해서 30이 나오려면 당연히 뭐 곱하기 뭐 있어요?
6 곱하기 5겠죠. 6 곱하기 A 분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거 이해했어요? 자 그럼 밑에 거 2번 4번 한번 풀어보죠. 2번 4번 밑에 거 2번 4번 41번에 2번 4번 네 봅시다. 선정이도 그냥 나중에 유튜브에 우리 학원 이름 치면 나오니까 혹시 영상이 필요하다 하면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에는 크게 필요 없을 거고 내 생각에는 이제 개념 수업보다는 문제풀이 수업을 할 때 우리 이거 다 풀고 문제풀이 수업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네, 그거 할 때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뭐 A, B, C, D겠죠. 이 5명 나열하래요. 뭐야? 몇 가지예요? 120. 5팩이니까 맞죠? 120일 거고. 근데 문제에서 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래. 뽑아서 나열한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3명 나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몇 가지야? 5, 4, 3에서 60까지 아니에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 뽑으면 돼요. 대표할 사람과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의 수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시행하는 뭔가 무슨 짓을 할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경우들. 그러니까 대표를 뽑을 거야. 난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혼자 스스로 문제 풀면서 대표할 사람 A, B, C, D, E 중에 물어봤어. 몇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5가지 아니에요? 대표할 사람 저요 5개. 그럼 대표 뽑았지? 부대표할 사람 몇 가지예요? 그럼 끝이에요. 됐죠? 난 좀 질문을 하면서 진짜 실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쉽더라고 내 입장에서. 자 그다음 필수예제 10번으로 넘어갑시다. 249페이지 10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뭐 남자 4명, 여자 3명이죠. 이 여자 3명이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냥 이웃한다는 얘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남자애들 여기 껴들면 되는데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이웃한다는 어떻게 푸냐면 이웃해야 되는 사람들을 묶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뭐야? 하나인 거야. 하나. 마치 하나. 그러면 우리가 남자 4명과 이 한 묶음을 나열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몇 명 나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나열하시면 돼요. 몇 팩? 5팩. 됐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자 1, 여자 2, 여자 3 있잖아요. 여자 1, 2, 3이 한 묶음이 된 건 맞는데 이 안에서도 여자 1, 여자 2, 여자 3 할지 여자 3, 여자 2, 여자 1 할지 이들을 이 묶음 안에서도 자리를 정해야 되거든요. 전체 자리를 정했고 이제 이 한 묶음에서 3명이 나열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웃한다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음 남자 4명과 똑같이 여자 3명이 있는데 얘네 3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붙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조건이 없는 남자애들을 나열합니다. 그냥 남자 4명 나열하세요. 남자 4명 나열하면 몇 팩? 4팩 맞죠? 남자 4명 나열했어요. 그럼 여자들 이제부터 사이사이에 끼울 거예요. 왜? 이 사이사이에 누구 넣고 넣어야 이웃을 안 해. 맞죠? 그럼 물어보는 거지. 야 여자 1, 2, 3이 있는데 야 여자 1번씩 여기 중에 어디 가실래요? 몇 가지? 몇 가지 선생님? 내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5군데죠. 5군데 맞나요? 그럼 여자 1번씨를 여기 5군데 중에 한 군데 넣었어요. 그럼 여자 2번씨는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4군데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 2번씨를 넣었어요. 여자 3번씨 어디 가실래요? 3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P라는 기호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기호가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평소 풀듯이 풀어주면 되니까. 기호를 잘 안 씁니다. 그 다음 교대로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3명, 4명, 3명 있는데 교대로 썼으면 좋겠다. 교대로 뭐야? 남녀 이렇게 번갈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남자가 더 많으니까 남을 세우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자리가 정해진 거야.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이렇게. 그럼 남자를 세우세요. 이 4명 자리에 누구 설치만 세주면 되니까 400. 근데 이제 여자들은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을 여자 1번, 2번, 3번이 여기가 정하는 거 3팩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 남자 나열, 여자 나열 하면 끝이거든요. 그 자리는 이미 남자 자리랑 여자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끼리만 어디 앉을지 여자끼리만 어디 앉을지 정해주시면 돼요. 방금은 뭐 이해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자, 뭐 트라이앵글이 있죠.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Triangle. 자, T가 우리 지금 8개거든요. 8개를 나열할 건데 T가 맨 처음에 오래요.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T를 자리를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T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럼 내가 T를 세울까 안 세울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 다음에 L은 맨 마지막에 오래요. L은 맨 마지막에 왔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야. 나머지 몇 개나 해야 돼요? 이제 총 8개라고 했으니까 2개는 이미 나열되어 있고 남은 6개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6팩.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내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해요. 그러니까 T랑 A가 있으면 이 사이에 2개가 있어야 돼. 더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2개만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돼요. TA하고 더 못 들어오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4개가 있겠죠. 됐나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요. 그래, T랑 A 이렇게 있는 거 알겠어. 근데 TA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어? AT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랑 T랑 이 자리를 바꾸는데 2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맞죠? 근데 남은 6개의 알파벳 중에 여기 2번째 자리에 올 사람 몇 가지? 6가지. 3번째 자리에 올 사람, 여기 올 사람 누구? 5가지. 이렇게 돼요. 그럼 자리가 정해졌죠, 이제. 그 다음에 이 한 묶음과 남은 4개를 나열하는데 5팩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순열에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교대로, 그리고 방금 했던 뭐 사이에 몇 명이 있다. 이거 4개를 다 알려준 거예요. 4개 다 했고 마지막 밑에 3번 적어도 한 끝에 자음이 와야 한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맨 앞에 자음이 오고 맨 뒤에 모음이 와도 돼요. 맨 앞에 모음이 오면 맨 뒤에는 자음이 오면 돼요. 맨 앞이랑 맨 뒤에 둘 다 자음이 와도 돼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음 하나가 와야 한다. 이해했어? 양 끝에. 근데 자음을 보시면 T, R, N, G, L이고요. 모음을 보시면 A, I, E예요. 됐죠? 근데 적어도라는 개념은 어떻게 푸는 더 좋냐? 맨 앞에 자음, 맨 뒤에 모음. 맨 앞에 모음, 맨 뒤에 자음. 맨 앞에 자음, 맨 뒤에 자음. 반대로 맨 앞이랑 맨 뒤가 모음인 경우를 세서 전체 경우에서 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푸는 거야. 적어도라는 개념은 약간 반대로 푸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8개 나열하는데 몇 팩이야? 8팩이죠. 이게 전체 경우 수거든요. 그 중에서 맨 앞에 모음 온대. 모음 3개 중에 여기 누구 올 거야?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 세웠지? 여기 몇 가지 오는 거예요? 모음 오려면 2가지 했죠? 그럼 모음을 여기 지금 내가 세웠단 말이야. 2놈을 남은 6개 세우는데 6팩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8팩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얘 사실 8 곱하기 7 곱하기 6팩 아니에요? 6팩으로 묶어요. 7, 8에 56, 3이 6, 720 곱하기 50 이렇게 합니다. 6팩이 720이잖아. 여기 방금 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 8, 7, 6팩이니까 6팩과 여기 6팩을 묶어내요. 그럼 여기 뭐 남아? 7, 8, 56 남죠? 여기 뭐 남아? 3, 2, 6 남죠? 이렇게 하시면 720 곱하기 50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곱하기 하기 어렵거든. 얘한테서 2 빼서, 그러니까 720 곱하기 50인데 얘한테 2를 뺏어봐. 그럼 360 곱하기 2 곱하기 50 아니에요? 얘 얼마예요? 100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6,000. 됐어? 자, 고민이네. 사전식은 오늘 안 할게요. 대신 요것만 딱 하고 좀 마십시다. 마지막 한 문제. 요 한 문제하고 잠실 가서 테스트 칠 거예요. 우리가 0, 1, 2, 3, 4, 5, 12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자리 자연수 왔는데요. 네 자리 자연수. 그럼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0이 오면 되는데 안 돼요. 0 빼고 5가지입니다. 그럼 누군가 여기 왔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뒤에 자리 몇 개야지? 5가지예요.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입니다. 맨 앞에 0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짝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맨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0 아니면 2 아니면 4가 와야 되죠. 0이 올 수 있어요. 2가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맨 뒤에 0이 온 경우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0 썼으니까 맨 짝수가 되니까 짝수 맨 뒤에 0, 2, 4 했어요. 0 이미 썼죠? 남은 거 몇 개야? 5개잖아. 여기 5가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4가지, 그 다음 여기 3가지. 이해됐어? 여기 2지. 그럼 2를 썼단 말이야 벌써. 그러면 0이 맨 앞에 못 와요. 2는 썼는데 그럼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맨 앞에? 4가지. 그럼 0 여기 뭐 0 말고 다른 데다 하나 썼겠죠? 그럼 여기 다시 4가지, 그 다음 3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맨 앞에 0은 못 와. 이렇게 48, 48 96이니까 얘랑 더하면 156 이렇게 나와. 그냥 마지막 4의 배수. 야 니네 4의 배수 어떻게 찾는지 아니? 4의 배수. 4의 배수.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아요? 3의 배수는 숫자를 다 더했을 때,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는 돼요. 9, 2, 1 이런 각 자리 더하면 12잖아, 맞죠? 그럼 3의 배수예요. 4의 배수는 훨씬 쉽습니다. 몇 자리가 오든 간에 마지막 2자리만 확인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가 다 쓸게요. 4의 배수는. 우린 4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4의 배수 되는 거. 0, 4의 배수 맞죠? 0으로 시작하면 끝났으니까 1, 2, 12 4의 배수 맞죠?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 2, 0 그 다음 2, 4 그 다음 3, 2 그 다음 4, 0 그 다음 5, 2 다 찾았어요. 끝자리 2자리가 4, 12, 20, 24, 32, 40, 52 이렇게 4의 배수면 됩니다. 자, 얘는 그럼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0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0, 1, 2, 3, 4 야! 0, 1, 2, 3, 4 중에 0, 4 썼죠?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4가지. 여기는요? 3가지 12가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얘는요 0이 맨 앞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1, 2를 썼지만 0이 안 되니까 3가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 썼으니까 다시 3가지 9가지. 그럼 0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0이 여기 있으니까 또다시 12가지가 나오겠죠. 0이 없으니까 9가지가 나오겠죠. 0이 없으니까 9가지 나오고 0이 있으니까 12가지가 나오고 0이 없으니까 9가지가 나오고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음 장 보시면 사전식 배열이었거든. 이거 제외하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RPM도 똑같이 여기까지 숙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